다음 페이지 수렴 조건도 그냥 가. 왜냐면은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미지수 A를 찾는 건데 단순해. 자, 무한대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다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자, 수렴한다면 어떤 차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분자의 차수가 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방금 선생님 이 구두로 이 말로 하는 걸 잘 스스로 머릿속에다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차수가 같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고 순서가 그리고 밑에 차수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돼야 돼. 이게 당연한 논리예요. 그럼 A는 6. 이런 걸 문제라고 지금 맺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과정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 과정이 불편할 뿐이지 원리대로 하면은 루트 그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줬으니까 4로 수렴했던 얘기는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지우고 n의 1차 그럼 위에도 1차가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되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a가 뭐가 되냐면 a-2분의 a-가 4가 되니까 저게 8이 되고 그래서 a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계산으로 좀 빨리 처리되시죠. 그 원리만 이해하면 오히려 수열 계산하는 거 훨씬 빠른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두 번째 주제는 금방 넘어갈게요. 자, 몇 번을 이제 한 문제씩만 좀 풀어볼게요. 이것도 두 문제 풀자. 5번하고 6번에 1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 나왔나요? 6번, 2번까지 풀어버렸어? 아니 1번까지만 풀면 돼요. 나머지는 다 삭제니까. 6번, 1번 됐습니까, 그럼? 표현이 됐고. 오케이. 자, 너희들은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수열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이것도 극간의 대성관계 있지. 그 주제가 원래는 이제 수렴 값의 성질이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니디에서 다시 정리할 건데 수능을 위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내신 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수렴값 성질이라고 해서 함수 그래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리미트 an 알파 리미트 bn이 벨타 이렇게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이건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관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n이고요. 얘는 en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맞을까 틀릴까? 두 개는 두 명제는 역관계입니다. 역관계. 뭐 기능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명제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는 거.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좋아. 이유는? 범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자세히. 홀수가 포함이 안 돼. 정확하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이 원래 수열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 항들의 저 항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일부터 내가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식의 의미는 모든 자연수의 항들을 다 이 일반항 AN이라는 거 하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짝수번째 항들만 나열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연수의 항들을 가지고 있는 일반항과 짝수 항들을 가지고 있는 일반항은 누가 범위가 넓어? 모든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항의 범위가 넓지? 그러니까 얘는 요놈이 여기에 포함되잖아, 그지? 그래서 큰 집합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부분 집합은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데 얘는 짝수 항들만 가지고 자연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 혼자서는 안 되고 이게 추가되면 얘는 가능한 거야.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값이 다르면 어떻게 돼? 이건 이제 수렴한다고 할 수 없겠지, 그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맞죠? 물결 표시예요. 요거 중간. 아니요. 저 n 플러스 앞에. EN. 이에요. 내가 글씨가 글씨시죠. 얘네들이 EN 플러스 급하게 쓰다 보니까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팁이 뭐냐면은 보통 이런 명제를 우리가 증명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유한진동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함수에 그래서 나오는데 유한진동은 말 그대로 모든 수열을 나열했더니 얘가 10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렴에 하는 이놈의 규칙은 계속 10이 반복될 거야. 이주기 패턴이야. 그러니까 어떤 놈으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짝수항들만 지정하면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홀수항들만 지정하면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안 되는 이유가 짝수항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홀수항들만 가지고도 안 돼.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명제를 풀다 보면은 발례를 너희들이 제시할 때가 있어요. 자, 왜 성립하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틀린 명제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 놈으로 발례를 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만 발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다 발휘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유한진동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큰 의미로는 아까 준명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자연수 전체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짝수 집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의 크기로서는 누가 더 큰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리미트 a 3n이 알파고 리미트 그걸 통해서 이거임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수열의 나머지 부분들을 찾아라. 그러면은 얘가 3n이잖아, 그치? 그럼 3의 배수에 대한 속도니까 3n 플러스 1이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3n 플러스 2면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밝혀내면은 이거를 이렇게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나중에 응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짝수 집합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자연수 집합과 그거에 속한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1번 명제 이해됐죠? 두 번째 명제는 좀 쉬워집니다. 이제 리미트 AN이 알파야. 에어컨이 좀 쉬우니까 바로 쓸게요. 실수배가 성립한다는 거야. 수렴하는 수열이라면은 그놈의 실수배를 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의 수렴값에 실수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또 리미트 AN B 플러스 마이너스 BN도 마찬가지. 아니 뭐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저 대전제에서 좀 줄여쓰기요. 이렇게 쓸게요. 얘는 괜찮아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건 함수 역할과 똑같기 때문에 생각이 되죠? 오케이. 네 번째가 맞습니까? 항상 내가 뭘 물어보면 뭔가 이상하지 그지? 왜 물어본 거야? 그렇지! 뭐가 있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이 주제인데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래서 AN하고 BN에 대한 대사 관계가 극한이 붙어요. 자, 지금 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겁니다. 이건 함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극한을 붙이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왜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봐봐.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2 누가 커요? 이 말은 극한을 붙이기 전에 1대1로 다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크지. 근데 그걸 극한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수렴한다면 그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크기가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꼭 같은 값으로 수렴할 필요는 없지만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명제 아시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등호를 안 붙여버리면 이건 이제 틀린 명제가 돼요. 그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정리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대소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요놈이 우리의 이제 목적인데 그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CN이 같다면 근데 같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수렴에 따른 그 사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까지만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수렴으로 같은 건지 발산으로 같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 전제 조건 있으면 괜찮지만 CN이라는 의미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얘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얘는 자동적으로 혹시 이 용어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함수 역할도 있으니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나오는데 자 조금 결이 다르지만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코사인 n 세타예요. 그러면은 세타에 관심 갖지 말고 n이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 n 세타 자체는 다시 생각해봤어. 코사인의 성질. 아무리 무한대로 펼쳐도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코사인 n 세타 자체가 유한 진동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n을 밑에서 나눠버렸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그러면 잠깐 끊어서 갑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잠깐 지우고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수렴 값의 성질에서 3번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냥 코사인만 놓고 봐도 이미 답은 끝난 거예요. n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러면 n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는 좌우 0으로 간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풀이법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수렴값하고 얘 수렴값이 다른 문제를 주겠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절대 안 되지. 얘가 1로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면 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절대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기죠. 이런 대소관계 나오고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문제 파악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만 극한값으로 가야 돼. 자 밑에 문제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2번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AN의 대소관계가 2n-1이고 2n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명확하지만 극한을 본다. 그러면 일종의 샌드위치 극한을 붙이면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간다. 왜 이래? 그럼 얘가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2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 물론 정석대로 풀려면 얘도 2로 가는 거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가 다르면 이 문제 자체는 성립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오케이 시간 좀 줄여보자 라는 얘기. 2번까지 됐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다 풀기는 좀 그렇고 8번만 한번 풀어볼래요? 선생님 말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목소리가 막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들을만 하죠 목소리는? 네. 답이 나왔을 텐데 이건 표현이 더 나왔니? 네. 오케이 답이 뭐야? 4번?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새로운 또 영역이라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긴 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거야. 다른 수열들은 이름도 안 붙여놓고 그지? 쟤만 특별히 이름을 붙여놨어요. 편애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풀이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뭐 많은 내용은 없었지만 수열의 극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었을 때 그놈의 수렴값을 구하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했던 게 샌드위치 정리, 그지? 사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은 뭐냐면은 이렇게 판단하면 돼. n3승하고 3의 n승하고 엄청난 차이죠 사실. 나중에 보면 로다지 이런 걸 배울 텐데 속도로는 얘하고 얘 비교가 안 돼요. 누가 더 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속도로 치면 요놈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도 무조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면 n의 위치예요. n의 위치.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n이 곱해져 있는 다항함수 패턴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n이 지수에 올라가 버리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는 게 0에 가까워진다. 얘는 무한대로.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저 등비수열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은 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야. n의 위치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괜찮아? 오늘 학교 가니? 네. 언제 방학이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많이 더 가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집중력을 위해서 잠깐 끌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등비수열이 A는 AR의 n-1승이라는 요 과정에서 요 공비가 이 극한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약간 그 교과서랑 풀이법이 좀 다른데 선생님은 must 공비의 범위를 이렇게 3개로 나눠요. 3개. 자 근데 지금 저기 뭐가 없어?
그치 지금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일 때가 없지.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고 일부러 처음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요 세 가지 버전으로 따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야지 뒤로 갈수록 선생님이 말하는 어떤 문제들 형태대로 풀이가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요 형태로만 봤을 때 얘는 그냥 초항을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플러스 무한대가 돼. 그게 다 초항이 음수면은 음수 곱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마이너스 2의 n승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다르지? 그치 얘는 무한대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무한 진동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아까 유한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흐름상 안 할 건 아니니까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문제에서 필요할 때 우리를 찾는 거야. 근데 R이 1일 때는 그냥 1을 무한번 곱했는데 뭐야 1이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배우냐면 1보다 조금 큰 놈 이거를 무한수 곱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가는 거지. 너희들이 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루트도 마찬가지야. 만들어낸 숫자란 말이야. 왜? 필요하니까 만든 거야. 그리고 자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루트도 앞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마저도 생략하잖아. 왜? 자주 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제 이거 나올 건데 이게 R이 1일 때는 n에 뭘 무한대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가 그냥 초항이지 뭐.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그냥 일로 수렴한다고 할게요. 왜? 통일성 지키기 위해서 A는 그냥 나중에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이제 유진이 되는 거예요. 유한진. 근데 얘는 뭐야? 아닙니다 아직.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루틴 잡을게요. 처음엔 무조건 요 세 개만 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하면 되고 안 물어보면 안 해도 돼. 상관없어요. 오케이? 다만 요 세 개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게 한다면 그래서 등비수열은 수렴 발산, 수렴 조건에 대한 해석이 공비, R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이 돼요. 그래야지 영어 수준이에요. 근데 봤더니 이제 필요해서 이제 확인했더니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렴 조건에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때는 또 누구도 필요하다면 초항이 이런 문제를 잘 안 내지만 노리고 낸 거니까 초항이 0이 되는 것도 얘네들에 상관없이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줄 건데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씩 다릅니다. 자, 글씨 못 알아먹겠는 거 미리 얘기해요. 지금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 글씨 못 알아먹겠는 거. 다 이거 알아먹겠죠 이제. 자 봐봐요. 그러면 자 얘하고 얘는 극한값의 결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부터 좀 끌고 올라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지? 그거에 대한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차를 가져오지, 그지? 이것도 비슷해. 근데 그 원리가 최고차를 보는 원리가 수렴 가는 꼴로 만들어준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각각을 다 보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여기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지 지금 있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약속 하나 여기다 먼저 할게요. 약속 하미스 첫 번째 약속 반드시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수는 n으로 통일하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n의 형태가 지수니까 지수가 다 각자 뭔가 뭐 살이 붙고 뭐가 안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그지? 또는 어떤 놈은 뭐 2배가 됐고 안 된 것도 있고, 그지? 그래서
반드시 먼저 약속은 지수를 n으로 통일하라. 오케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은 다 풀로 써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큰 공비를 찾으면 돼. 큰 공비. 근데 뭐 할 거냐면 수렴 가능권을 만들기 위해서 요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얘를 2의 n승으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3의 n승으로 나눠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삼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저 공비 마이너스 1과 1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요 놈이 마이너스 2의 n승이어도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나 실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지? 실질적으로는 그 각각을 놓고 보면 다르지만, 그지?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얘나 똑같을 거야. 왜? 우리는 크기만 볼 거기 때문에. 부호도 부호지만 크기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요거 납득이 됐나? 요거 납득이 됐으면 밑에 것도 3 플러스 3분의 2 n승이니까 여기 나가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구나라는 거야. 괜찮죠? 근데 자, 봐봐. 얘는 똑같은 원리로 갈 건데 얘는 지수를 먼저 n으로 통일해 보면은 3 곱하기 3의 n승,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4의 n승이 돼요. 이 상태로 보면은 얘가 밑이 2니까 공비가 더 작아 보이지만 지수를 n으로 통일하면은 그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3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4의 n승이 됩니까? 이제는 누구로 나눠야 돼? 4의 n승으로 나눠야지. 3의 n승으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건 결론을 이렇게 써버리고. 그럼 두 번째 약속은 지수를 n으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큰 공비에 대한 해석을 해놔. 큰 공비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understand?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봐봐.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번 센스를 한번 볼까요? 얘는 누구로 가야 될까? 지수로 n으로 통일했다고 치고 원리를 이해 못하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요령만 이해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 수렴 가능꼴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근데 얘네들은 수렴하긴 해. 왜? 다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0에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에 누가 더 작은 0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답은? 2?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왜 그랬냐고요. 왜? 그렇지. 얘는 2분의 1 다시 얘기해서 2의 n승을 곱하니까 굳이 쓰자면은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 가능꼴이라는 게 0분의 0꼴. 그러니까 함수 역할에서 0분의 0꼴이 있잖아. 그지? 그건 수렴 가능꼴이지만 명확하게는 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뭐야? 최저차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큰 놈이 명확해. 큰 놈이 명확해요. 그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커. 민만 봤을 때 얘가 커.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실질적인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요 말이 다시 또 한 번 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0분의 0꼴이 돼도 큰 공비를 찾아줘야 돼. 오케이. 그럼 봐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부호 있다고 해서 상관 크네. 부호 때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 그래도 얘가 큰 거야. 부호는 너희들이 나중에 컨트롤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쓰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이건 유한 진동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좋네요. 자 그러면 봐봐 요거 잠깐만 쭉 한번 다시 스캔해봐. 큰 공비를 찾아라, 지수 N으로 통일하라, 큰 공비를 찾아라 이런 거 쭉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거야. 자 이걸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몇 번을 보냐면은 바로 너희들 풀 수 있다. 1번도 봐봐. 뒤에 4하고 8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놈의 지수를 n으로 한번 먼저 통일해 보십시오. 풀이 어려운. 우선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서 너희들 바로 답변할 줄 알아야 돼. 답은 이것만 놓고 보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 3이 더 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이 더. 오케이. 그 판단을 하셔야 돼. 저기 상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건 달라요. 그 아마 뒤에 거에 만약에 이런 그걸 텐데 봐봐. 여러분들도 보면 일부러 그러니까 비교해서 냈어요. 좋은 경험입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왜 틀렸는지를 알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도 원래로 치면은 선생님 큰 공비니까 얘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시 합니다. 얘 0으로 가버리죠. 얘네들이 다 0으로 가버리니까 요놈들이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 이거보다는 너희들이 그 문제에 맞게 출제자 의도에 맞게 판단을 하는데 원리는 똑같아. 수렴 가능꼴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오케이. 우선 준비 되니?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 옆에다 살짝 해보면은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위에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등비수열을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등비수열을 가는 결국 등비수열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니 2-1의 초항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공비가 2고 초항이 1이고 항이 개수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 그 다음 밑에 것도 보면은 얘는 공비가 2, 초항은 1 맞는데 개수가 n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이 정리가 돼서 뭐가 된 거냐면 딴 거 다 치울 건데 이게 되겠네요. 답은 원인 자시겠죠. 어쨌든 지수로 n으로 통일하고 그 과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죠? 조금 차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2의 n승이 이제 이 등비수의 큰 공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상수들은 없는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얘는 왜 그래? 이런 것들 다 영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1의 n승이 생략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게 얘네들보다 더 큰 공비라고 보시면 되죠. Understand? 좋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밑에 문제도 풀고 요거 지금 지우지 않고 여기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어 그래요. 여기까지 우선 이해됐나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자 그 밑에 문제도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아니 하나 가지고 답은 안 내주고 너희들 할 건데 3분의 2x-1n 그러니까 수렴 조건 거기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스트 지수를 n으로 통일해서 확인하고 3분의 2x-1이 공비면 요것만 해줘. 오케이. 자 근데 그 밑에 놈을 한번
먼저 이거 밑에 동까지 하고 답을 완성할게요. 이게 있지? 철저하게 넣어야지. 자꾸 이런 데서부터 기본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야. 6-x 제곱을 공비로 가져요. 그는 이쪽 그리고 제곱이니까 여기가 0보다 큰 건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의미가 없어 사실. 얘가 마이너스보다 큰 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얘는 6-x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동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제곱을 걷기다 보니까. 자, 잠깐만 여기는 동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데 얘는 이쪽에 의미가 없어서 날아갔기 때문에 없는 거고 제곱을 벗기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맞죠? 동가 들어가는 건 됐죠? 좋아. 이제 답을 내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네. 10번하고 11번을 풀 건데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번 순간 방심하면 틀리는 문제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드립니다. 10번하고 11번입니다. 가능하면 11번을 먼저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하는데 막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지, 그지? 할만하죠? 데이트 안 데이트 상관없어. 근데 조금 차이가 생긴다면 뒤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쪽부터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갈 거냐. 기회가 똑같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11번 답을 해버릴게요. 그리고 10번을 좀 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거 풀이 좀 해줘.